반갑습니다. 오후 식사하시고 나른하실 텐데 그래도 이 온돌 들으시면 뜨거워서 졸음이 좀 가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건축을 대학에서 전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학 박사니까 여러 가지를 한 셈인데 실제는 요즘은 온돌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온돌을 배우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9년간 그 건축과 교수를 하면서 이 한옥을 연구를 했습니다. 민가를. 민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민가의 핵심이 바로 온돌이다. 이걸 깨닫게 됐고 이제후로는 온돌 연구에 일생을 바쳐도 되겠다 해서 사실은 지금 건축 설계를 하는 교수지만 실제 연구는 그 온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에 관한 책, 온돌에 관한 교육, 그다음에 온돌 기술자 자격증. 원래 그 온돌이 여러분들은 지금은 조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문화재 그 수리 기능자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계속 얘기를 해서 전에는 문화재 수리를 할 때 온돌 기능자가 없으니까 이 미장 기능자가 있어요. 근데 온돌 기능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1호로 만들어서 제가 1호로 시험도 보고 합격도 하고 그런 셈이 됐습니다. 올해 이제 세 번째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수리 기능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집이 한옥이라고 하고 일본 집도 있고 중국 집도 있는데 가장 다른 점은 온돌입니다. 그래서 온돌이 가장 핵심적인데 온돌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온돌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온돌이 그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오래됐느냐, 누가 제일 많이 쓰느냐, 어떤 온돌이 있느냐, 온돌이 과연 뭐냐, 온돌이란 말은 한국말이냐 중국말 한자냐 물어보면 대답들을 확실히 하지 않고 인터넷에 요새 많이 떠가지고 틀린 정보들이 거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틀린 정보가 온돌은 따뜻한 돌이다. 이건 틀린 정보입니다. 그럼 온석이죠. 온석, 난석이나 돌이 그게 한자로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게 돌이 됐습니다. 실제 그 삼국유사에 온돌이라는 글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돌을 쓸 때는 온돌석이라고 뒤에를 또 쓰고 있습니다. 온돌이라는 것은 따뜻한 돌이 아니라 이 따뜻함이 돌출한다는 그 돌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돌출을 하는데 이 굴뚝을 통해서 연기를 빼내고 열기만 받아낸다. 이런 뜻이 상당히 가미가 돼 있어서 원래 뜻은 우리말은 구둘이지만 이 온돌은 그냥 따뜻한 돌 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또 구둘은 구운 돌이다. 이것도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운 돌이란 말은 그 손진태 선생이라고 민족학자인 손진태 선생이 구두를 연구하면서 처음 한 말인데 실제 구운 돌하고 유사한 것 같지만 구두를 다루는 장인은 돌을 다루는 장인인 석수가 하지 않고 우리가 한옥을 만들면 나무를 다루는 장인은 뭐라 그러죠? 목수. 돌을 다루는 장인은 석수. 그러면 흙을 만지는 이 구두를 만드는 장인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토수라고 합니다. 흙을 만드는 장인이라고. 우리는 흙과 돌과 나무로 씁니다. 그래서 흙을 가장 많이 쓰는데 나무하고 돌은
쓰는 사람이 딱 뭘 쓰면 그게 마지막에 흔적이 남고 뭘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토수는 흙을 만지는 사람은 다 소개를 만져버리고 이게 보이질 않아요. 가장 중요한데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일 지저분해요. 일하다 보면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실제 토수가 황토로 하는 작업들을 다 합니다. 물론 미장도 하고 지붕 속 기와 밑도 만들고 벽체도 만들고 중요한 구두를 놓습니다. 구두는 불을 가두는 기술인데, 불을 가두는 것은 돌이 아니고 흙입니다. 그래서 흙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들이 구운 돌이라는 유추는 그리 맞지 않습니다. 왜냐? 흙으로 불을 가두는 것이 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따뜻한 그 구운 이렇게 들, 그쪽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구운 들.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황토를 이렇게 깔아서 따뜻하게 해서 잠자는 그런 들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게 구운 들인지 구운 돌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은 아니다. 옛날 집을 우리가 이제 철거를 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뭐 나무도 새로 쓰고 돌도 새로 쓰고 하는데, 구들돌도 이게 해체하는 데서 막 가져다 쌓아놓고 쓴다 그래요. 근데 구들돌은 쓰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돌은 아무리 좋은 돌도 불을 먹게 되면 약해져요. 실제 실험을 하면 이 화강석이나 이런 돌은 불을 한 서너 번만 하면 다 터져가지고 쓸 수가 없고, 이제 그 화산암이나 현무암, 응회암 이런 퇴적암 계열이나 화산암 계열들은 조금 세서 한 7번이나 8번 되면 이제 쪼개집니다. 근데 불을 뭐 7, 8번만 떼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떼게 되니까 다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구들장은 빨리 꺼집니다. 구들만 가지고는. 그래서 구들 위에 황토, 구들 아래 황토, 이 흙으로 다 쌓아야지만이 이게 흙이 오래가요. 흙은 불을 먹으면 세라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로를 콘크리트로 만들어 놔도 원자로가 터지게 되면 콘크리트는 금방 금이 가고 깨져 버리는데, 흙으로 했을 경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성질이 있는데 돌도 조직이 있어서 태워서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흙은 조직이 없는 게 흙입니다. 그래서 흙이 이제 몸에 좋다 그러죠.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예술이 바로 구들입니다. 이번 그 강의를 쭉 할 내용들이 여기 보이는데요. 10번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오늘 강의는 저하고 이한구 박사님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들이나 온돌의 기본적인 사항을 오늘 강의를 하고, 다음 주는 그 실제 구들을 모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여기서 합니다. 모형으로. 그래서 배운 게 별로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구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구나. 우리가 여기 학교를 하는 목적은 대학 이상의 대학입니다. 그냥 그 책에서 배우는 지식만 배워가지고는 뭐 책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나와서 하는 이유는 자기가 직접 집을 짓고 구들을 만들어 보고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 간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준비 재료는 시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칼이고 뭐 장갑이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니까 옷만 버리지 않게 오시면 실제 건축과에서 만들듯이 모형 만들기 작업을 다음 주에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리광훈 교수와 제가 그 온돌하고 한옥에 대해서, 리시노 교수는 열유체역학을 전공한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세요. 우리 온돌학회 부회장님이신데, 그래서 실제 그 온돌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저장이 되는가. 온돌의 장점은 뭐냐면 열을 저장해서 이렇게 그 발산을 하는 건데, 실제 구들에 불을 떼면 보통은 구들이 불이 잘 들어가면 이게 좋은 구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불이 잘 들어가는 것은 그 기본입니다. 더 중요한 우리 구들 기술은 들어간 불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연기만 이렇게 빠지게 하는 것이 구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두를 잘 놨는데 불이 잘 들어간다. 그리고 연기가 나오는데 굴뚝이 뜨끈뜨끈하게 막 나간다. 그러면 아주 못 놓은 구들이에요. 왜냐? 불이 꺼지면 열이 다 빠져버려 가지고 다시 추워지니까. 그래서 불이 잘 들어가는 것은 아주 기본. 불이 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안 나가려면 연기가 위로 막 솟아가는 거는 이건 나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뜨거우면 팽창해서 가벼우니까 위로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 전통 구들은 굴뚝도 낮고 연기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바닥으로 깔아앉습니다. 이것은 그 불완전 연소된 게 아니라 다 연소된 게 식은 수증기들이 모여서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뜨거운 거는 안 나가고 연기는 나가서 깔리고, 요게 진짜 잘 놓은 구들입니다. 서양의 구들은 이게 뒤에를 안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맵게 되고 내굴이 나게 되죠. 그래서 연기하고 씨름을 하는 것이 서양 그 난방의 역사예요. 그래서 서양은 어떻게 하면 연기를 빨리 뽑아낼까, 이거를 연구했어요. 그 지붕도 크게 뚫고 창문도 크게 만들고 뽑아내려고. 근데 뽑아내면 연기만 나가나요? 열기도 같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불 꺼지면 추워지니까 밤에 추우면 어떻게 해요?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난방 시설이 당시에 제대로 없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동물들을 사용해요. 개, 고양이, 돼지. 그래서 서양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물의 목이 메는 이유가 같이 잠을 자고 껴안고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질병도 걸리고 동물이 같이 자니까 이게 같은 식구가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죠. 우리는 가축이고 방 바깥에서 사는데 동물들은 난방이 없어요. 시골의 외양간에 무슨 이중창하고 이런 거 봤어요? 돼지 우리에 뭐 단열재 설치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설치 안 해도 외양간에 가면 후끈후끈하고 더워요. 동물들은, 사람은 36도 5분, 37도인데 동물들은 보통 39도, 40도가 됩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개 안고 있어 보세요. 뜨끈뜨끈해서 난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난로로 쓴 거죠. 그렇지만 질병이, 동물들에 있는 질병이 사람한테 이제 오게 되고, 요새 무슨 그 뭐죠? 자유화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다 동물 관계 이런 게 사실 심각합니다. 그냥 성차별 금지해서 동성애는 별로 사실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 문제는 이제 동물 관계, 동물이랑 결혼하고 재산 상속하고 뭐 그 묘지 만들어주고 같이 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신없죠. 동물, 또 기계하고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기계 뭐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은 집에서 살고 동물은 집 바깥에서 살고, 이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만들게 된 것은 바로 이 따뜻함을 유지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이러한 건강 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7번째는 6강으로는 천득염 교수님,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님이신데 전통 건축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7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흙건축의 권위자인 황혜주 교수님, 물론 이 유네스코 흙건축 연구
건축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황토 건축해서 흙집을 직접 짓고 생활하시면서 연구하시는, 오늘 오셨어요. 이한구 박사님. 그 LH 공사에서 평생 짓고 연구하는 일을 하셨는데 저랑 친하게 온돌학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은 이제 그 민가 답사, 그래서 한옥 답사를 진행을 하고, 10강에서는 시방서, 온돌 놓기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평가하고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초 과정입니다. 2급 과정이니까. 그리고 심화 과정을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특수한 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들 하고 놓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게 되겠습니다. 구들하면 사람들이 이게 오래오래 뜨뜻한 거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 아짜방 구들이라고 한번 불을 떼면 100일간 온기를 간직했다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하동 칠불사 아짜방 구들이에요. 실제 그것을 지금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동안거 100일 동안 불을 한 번만 떼고 100일 수도를 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기록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은 물론 100일 가진 않죠. 근데 그런 구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쓰는 구들은 한 번 불을 떼면 뭐 며칠간 가는 구들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이제 그런 구들을 만들게 되면 불을 오래 떼야 이제 며칠 오래 가겠죠. 열이란 놈은 그 에너지 그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들어간 만큼 뱉어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 나뭇가지 하나를 뗐는데 뭐 뜨끈뜨끈하게 오래오래 갔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열을 만들어낸 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지도 않은 것을 뭐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단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지만, 단열을 다 해버리면 열이 발산이 안 되면 또 춥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방으로는 계속 발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을 떼고 발산을 하는 그 과정을 적당히 용도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말 주택이다. 주말에 내가 가서 불을 떼고 자고 다음날 다시 상경을 한다 그러면 한두 시간 떼서 하루 저녁 가는 구두를 만들면 적당합니다. 근데 이런 주말 주택 구두를 한 2, 3일 가게 만들면 대여섯 시간 이제 떼야 되는 거죠. 그럼 불을 열심히 떼면 아직 안 뜨거워져서, 뜨거워질만 하면 아침에 집에 가면 계속 뜨거워 가지고 있으니까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두를 얼만큼 열을 보존하게 하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불을 보면서 벽난로처럼 사용하는 구들도 있을 수 있고, 바깥에서 떼고 취사를 겸용으로 하는 구들이 있을 수 있고, 난방만 하는 구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본 구들은 대부분 취사를 하는 구들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붓두막이 이렇게 걸쳐 있는 거. 사실 취사를 하는 굴뚝은, 이 구들은 이 솥으로 대부분의 열이 가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궁이 후렁이가 있으면 이 솥을 끓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솥을 끓이기 위해서 한 구들은 솥을 뜨겁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방바닥을 뜨겁게 하는데 주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구들은 저녁 때 불을 떼서 밥을 하고 그럼 잠시 뜨거워지고 새벽이 되면 금방 추워지죠. 그러면 새벽에 이제 야 춥다, 발로 이제 툭툭 차는 거지. 군불을 좀 떼라. 이 군불이란 말이 군더더기, 군소리, 필요 없는 불을 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밥하는 불인데 필요 없이 우리가 한 번 더 뗀다. 근데 이것은 방바닥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 솥을 자꾸 떼는 거니까, 이 밥을 안 할 때는 솥을 떼버리면 솥만 타고 방바닥은 안 뜨겁게 되겠죠. 그래서 방바닥을 직접 뜨겁게 하는 구들하고 취사를 겸용으로 해서 남은 열로 하는 구들하고는 전혀 구조가 다릅니다. 근데도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 구들을 놓고 취사용 구들로 난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집어넣으면
확 타버리고 오래 가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용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용도에 따라서 구두를 놓는 것을 골고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거 한 가지, 과연 온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자는 온돌은 우리나라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성립된 게 언제냐 하면 이 민족이라든지 이런 국가가 성립된 것을 언제로 보느냐 이 뜻을 해야 되는데, 실제 삼국 시대라든지 이때는 민족 개념이 확립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삼국 통일을 신라가 했는데 우리 민족이 아닌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통일이고 좋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민족학적으로 보면 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신라나 고구려나 백제나 말도 서로 안 통할 때고, 당나라나 무슨 발해나 이런 데들이 다 다른 나라일 뿐이지, 이 한 나라로 지금 성립된 것은 이제 통일 신라가 되고 한참 있다가 10세기, 15세기를 넘어서서 이제 비로소 이렇게 민족이나 이 국가가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민족 개념이 아주 약하지요. 다 다른 부족 개념으로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부족들이, 다른 이제 민족들이 구두를 다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추우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추우면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이제 온돌 기술이고, 이제 온돌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온천을 해가지고 몸을 뜨겁게 했고, 이제 핀란드나 그 서유럽 쪽은 그 사우나를 만들어서 뜨겁게 했죠. 근데 사우나나 온천은 연료도 많이 들고 천연 자원이 많이 있어야 가능한 시설이죠. 우리 온돌은 이제 조그마한 이 연료로 그래도 그 가족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온돌이란 말은 한자어로 온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온돌 이렇게 쓰죠. 온돌. 원래는 이렇게 돌자만 등장을 합니다. 돌. 근데 이거를 쓸 때는 구들이라는 말밖에 없었고 온돌이란 말은 쓰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들은 한글이 없을 때는 또 쓸 수가 없잖아요. 말은 구들이 있는데 글자로 쓸 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돌 이렇게 썼었어요. 돌. 옛날 그 책에는 이 돌이라는 말은 중국말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말입니다. 온돌은 이 조선 왕조실록에 등장하는데, 제가 중국 대학 교수기 때문에 이 온돌이란 말이 중국말 사전에 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말이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온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말은 구들이고 이것을 한자어로 만든 것은 온돌이고, 그런데 이 글을 일본 사람이 가져가서 알려주기 시작해서 이 온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돌도 우리말이고 구들도 우리말이고 이것도 우리말이고 이 온돌도 우리말을 그냥 번역해서 쓴 고유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 캉이란 말, 요건 항이라고 우리가 읽는데 이 캉이란 말이 중국말입니다. 이 항인데 우리가 읽으면 중국말로는 캉이라고 읽습니다. 중국에서 당나라 이후에 고구려의 이 캉을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갱이라고 구덩이 갱자를 썼습니다. 구당서나 신당서에는 이 북쪽에 있는 그 동쪽의 오랑캐들, 동이족들은 갱에서 산다. 바닥에 불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네들은 온돌도 구들도 캉도 없으니까 그냥 구덩이에 불을 넣는다 정도로만 사용을 한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요 돌자나 요 돌자나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돌자가 등장을 하다가 나중에 온돌이란 말로 정착이 되게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옛날 구들은 캉이라고 쓰고 요새 이렇게 우리 온수 온돌 형태나 전기 온돌 형태는 이렇게 지난, 이게 띠누안 또 띠르 이렇게 그 표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돌, 구들. 근데 이게 그 우리 아파트에서는 지금 온돌에 사는 건가 이게 좀 이제 걱정이 되는데 사전에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온수 온돌은 온돌로 정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돌하면 불을 떼서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호텔에 가서 온돌방을 드릴까요? 구들방을 드릴까요? 그러면 온돌방 주세요. 그러면 불 때는 방 달라는 것이 아니라 침대가 없는 방, 바닥이 따뜻한 그런 방을 온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돌이라 하면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난방 방법이 온돌인 거지 그것이 불을 떼든 전기로 하든 가스로 하든 물로 하든 다 온돌입니다. 그렇게 정의해야지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에는 사실은 그 연탄 구들이었었거든요. 연탄 온돌. 그래서 연탄을 불을 떼 가지고 연탄 밑에 이렇게 레일을 달아서 이렇게 꼬챙이로 두루룩 집어넣었다 꺼냈다 그랬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레일우식 구들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쓰는데 하도 가스 중독돼 가지고 돌아가시니까 김치국물 먹어야 되고 동치미 국물 먹고 그래서 이걸 꺼내 가지고 뭐 화덕식으로 하고 하다가 거기다가 새마을 보일러를 이제 만들어서 보일러를 등장을 시키죠. 물론 그 보일러는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사실은 우리 온도를 보고 개발한 거를 우리가 이제 반대로 역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돌이란 말 뜻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거고 옛날 우리 온천 온돌은 사실 물을 이렇게 흘린 것도 있었어요. 회령 지방에는. 그리고 로마의 하이포코스트도 뜨뜻한 온천물을 흘려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온돌이다. 물론 이게 작은 면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 그건 쪽구들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온돌을 일본말로 읽으면 온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육가단이라고도 하고 육가단보라는 말도 씁니다. 이제 아주 그 오래된 이제 움집이나 고고학에서는 이 벤츠라는 말도 쓰고 허스라는 말도 씁니다. 파이어플레이스라는 말도 일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벽난로는 조금 다르긴 하죠. 즈디라고 중국 사람은 옛날 흙에 이렇게 구덩이를 고래처럼 골을 만들어서 바닥을 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돌인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렇게 불을 떼던 온돌이 나중에 이렇게 전기나 아니면 물로 해서 되는 지금의 온돌까지 등장을 하고 각종 매트들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궁이, 전통 구들은 아궁이, 아궁이, 후렁이, 분홍기, 구들개자리, 고래, 고래개자리, 내굴길, 굴뚝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고 지금은 보일러하고 온수 파이프, 온수 온돌, 그 다음에 이제 온돌 마루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신을 신고 일부만 구들이 된 이런 곳들도 등장을 합니다. 요건 만주족이나 중국의 구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중국 연변이나 중국에는 구들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넓은 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터 앉는 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들이 있으면 지붕이 좀 낮아지게 되고 구들이 없으면 지붕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알라스카 구들이고 이건 중도 유적, 춘천 중도 유적 구들입니다. 알라스카 구들은 고래가 처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그 BC 1000년, 3000년 된 구들입니다. 3000년에서 4000년. 중도 유적 구들은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구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중도 유적 구들과 두만강 서포항 집터 구들은 이렇게 돌멩이 위에 흙을 덮어서 위에서 불을 떼는 형태고, 요거는 아래에서 불을 떼는 형태입니다. 요런 구들이 이제 지금 학자들이 구들로 인정을 하고, 요거는 아직 고래가 없어서 구들로 인정을 안 하는데, 북한의 학자들은 이것도 바닥을 뜨뜻하게 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것도 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구들이라고 인정을 하면 우리 서포항 집터 구들은 약 5,000년 된 거기 때문에 가장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알래스카 구들은 약 3,000년 된 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래로 된 구들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북옥저 지방에서 약 BC 3세기경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들이 있는 걸로 따지면 알래스카 구들이 현재는 제일 오래됐고, 우리 구들이나 로마의 구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흙과 돌과 나무로 구들은 이루어집니다. 초기의 구들은 이렇게 돌멩이가 있고 이 위에 흙을 얹어서 만들고 불을 뗀 다음에 그걸 쓸어내고 여기서 잠을 자고, 이런 형태의 구들이 원시형 구들이 되겠습니다. 이 구들이 약 5,000년 정도 돼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쓰다가 이제 차차 아래에서 불을 떼는 구들로 바뀌게 됩니다. 요 구들이 서포항 집터 구들이고, 처음에 학자들은 이것을 구들로 보지 않고 요게 5개 로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해서 솥을 놓는 거고, 이거는 1.5m 이상 돼서 이제 사람이 잘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땅을 파서 생기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이렇게 다리가 생기는, 고래가 생기는 구들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구들의 일반적인 형태가 돼서, 현재는 이렇게 고래가 있는 구들이 일반적인 고래가 되겠습니다. 구들이 되겠습니다. 요 모습이 이제 알래스카 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고래가 있는 구들이 우리가 제일 오래됐다 주장을 했는데, 이게 딱 등장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거는 바닥에서 이렇게 불을 뗍니다. 이 알래스카 구들을 연구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리차드 크넥 교수가 요거를 발굴해서 저랑 같이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이때 구들은 바닥으로 불은 지나가고 굴뚝은 아직 없습니다. 굴뚝은 나중에 생성이 되는 거죠. 유럽에서는 구들은 훨씬 더 늦어요. 고래가 생긴 것도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생긴 형태로 고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 아망락 섬이고요. 이 불을 떼면 뒤에서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서 천정으로 연기가 나가는 형태입니다. 집 안에서 불을 떼는 것은 사실은 산소를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단열이나 이렇게 그 창호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돼 있으면 위험합니다. 요새 그 집 안에서 불을 떼고 구두를 처음 만들게 자다가 질식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죠. 왜냐하면 오랜만에 이제 주말 주택이라고 가가지고 술 많이 드시고 불 떼고 고기 먹고 그러다가 그냥 문 닫고 자면 그렇게 공기가 오염돼서 질식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이제 그 BC 10세기 경이니까 3000년 경이라는 이제 연대표를 볼 수가 있고요. 발굴 과정입니다. 이 구들은 우리 구들하고 아주 유사하니까 닉 교수가 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구들을 보러 이 서울을 오지 않고 직접 진천에 와서 저랑 2박 3일 생활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자기가 연구한 3000년 전의 구들이 어떻게 한국에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는가, 정말 신기하다, 뜨겁다. 이 친구들 바닥을 이게 뜨겁게 하는 것을 안 합니다. 실제 뜨거운 데를 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고기를 굽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여기다 구울 수가 있는가.
이게 아주 구들이 많죠. 고래뼈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알래스카 아망락섬하고 우리하고는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 남한산성 행궁 구들인데요. 이 행궁 구들하고 행궁 구들도 이렇게 생겼죠. 알래스카 구들하고 비슷해요. 왼쪽이 행궁 구들이고 오른쪽이 알래스카 구들입니다. 요건 3,000년 전이고 이거는 뭐 한 500년도 안 된 거죠. 구들이 크게 보면 이렇게 난방용 구들과 취사용 부뚜막이 있는 구들이 있어서 이 구조가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현대에는 이 더 여러 가지 구들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구들 방의 크기라든지 불 때는 자리, 굴뚝 자리, 그 다음에 며칠간 뜨겁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불 때는 사람이 기술을 얼마나 갖고 하느냐, 또 잣나무 가지를 떼느냐 아니면 통나무를 크게 떼느냐에 따라서 구들을 다 다르게 이렇게 놓게 됩니다. 이게 동그란 구들도 있고 길쭉한 구들도 있고 또 구들장에 따라서 구들 고래를 어떻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발달시키고 연구합니다. 실제 발굴을 하면 똑같은 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사고 그래서 표준 설계도면을 아무리 만들어도 실제 현장에 가면 이렇게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 노르웨이의 그 원시 구들인데 나무를 이렇게 많이 떼고 큰 바위돌, 실제 그 아짜방도 이런 바위돌이 구들장입니다. 구들장 두께가 30cm 이상 되니까 거의 바위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 이렇게 가게 됩니다. 흙도 많고 여기도 보면 큰 바위 같은 데다 이렇게 큰 장작을 떼가지고 워낙 그 노르웨이 핀란드가 추우니까 불을 뗀 다음에 여기다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 사우나 시설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붕은 이렇게 풀을 덮어서 단열하는 것은 또 우리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 독일의 구들입니다. 이 십자 형태로 구들 고래가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근데 이 구들은 상당히 정교하기는 한데 실제는 뭐 개자리라든지 분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요거는 이제 별구들인데요. 이 별처럼 생겨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퍼지게 이렇게 만드는 구들입니다. 이것도 로마 시대 구들이니까 아주 오래됐지만 정교하게 현재 상태가 남아 있습니다. 탄자니아 쪽은 구들이 없고 추우니까 그냥 이렇게 불을 떼는 거예요. 이게 방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으면 엄청 맵죠. 추우니까 근데 매워도 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게 이렇게 구멍들이 연기 나가는 구멍이에요. 굴뚝도 없어. 불을 추우니까 불은 떼고, 그러니까 다 시커멓고 이게 난리죠. 그리고 나무로 집을 지면 여기 불개미, 흰개미가 많아서 금방 무너져요. 개미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흙하고 솥동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집을 짓게 되죠. 제가 선교사 집을 나무로 지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고 나무가 많으니까 그 킬리만자로 밑에 부분이라서 추장이 와서 나무로 지으면 개미 때문에 금방 이 망가지는데 이게 잘 모르고 짓는다고 해서 상당히 웃었는데 제가 이 방을 만든 다음에 거기 워낙 추우니까 난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5도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겨울에 5도가 되면 난방이 없으면 엄청 춥습니다. 우리는 맨날 난방을 하니까 5도 돼도 추운 걸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울 때 구들이 필요하니까 이 구들을 놔줬죠. 구들로 불을 떼버리면 개미고 뭐고 다 도망가 버려서 걱정이 없죠. 지금 10년도 지났는데 물론 아주 잘 있습니다. 불을 떼서 그렇습니다. 요건 페치카 러시아 구들인데요. 러시아 구들은 이렇게 불을 떼서 요리도 하지만 이 구들 위에 여기도 잠을 자는 이렇게 침대형 구들입니다. 요거는 그 바이칼호 인근에 있는 그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 그러죠. 그 부근에 그 벽난로 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연변의 구들이고요. 구들 중에서 이제 불이 잘 들어가고
안 나가게 하면 불이 처음에 잘 안 들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 쪽에 조돌이라고 보조 온도를 만들어서 굴뚝 쪽에 먼저 불을 빼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은 환풍기를 쓰지만 과거에는 환풍기가 없으니까 굴뚝에 미리 불맞이 그 구두를 놔서 미리 굴뚝 쪽에서 불을 떼고 그 다음에 방에서 불을 떼서 연기가 잘 빠지게 한 다음에 굴뚝 쪽에 구두를 닫아서 이제 똑같이 사용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예, 연변의 구들이고요. 아짜방 이 지금은 다 이 부분이 철거돼서 해체돼서 복원 중입니다. 예, 구들 이 그 연변 이건 심양인데 심양 알라디 마을 구들 봉사를 가서 구들도 놓고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 모습입니다. 예. 요것은 벽난로 구들인데요. 난로를 쓰면서 구들도 쓰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벽난로 구들이나 실내 구들을 만들 때는 공기 오염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가마솥 구들이라 그래서 여러 방에 온수 온도를 하고 실제 구들도 사용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온돌이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온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훑었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온돌 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이번 한 학기 지나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답사도 하고 온돌도 만드시고 그리고 온돌을 만든다는 것은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품앗이로 해야 됩니다. 온돌을 놓는 것은 누구한테 시켜서도 놓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황토방이나 흙집은 전문 건설업체에서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안 남아요. 그리고 이걸 해놓으면 흙이나 돌로 이렇게 자연재료로 쓰는 것은 하자가 많습니다. 만든 사람은 별로 하자가 아닌데 쓰는 사람은 이제 하자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자기가 놓지 않으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는 이게 잘 되지 않고 혹시 그 따뜻하지 않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하자 보수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이 나야 돼요. 우리 온돌학회 회원들이 지금 한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시흥 온돌학회 일원이 됐으니까 이제 같이 놀러 다니